네,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다고 느낄 만큼 일교차가 커졌는데요.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환절기 건강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환절기 질환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요, 우리 몸의 대사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데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네. 가벼운 감기나 비염, 인후염,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부터 안구 건조증이나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이렇게 많군요. 네. 자, 그럼 각각의 증상과 주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교차가 커지면 가장 걸리기 쉬운 질병은요, 당연히 감기인데요. 네. 날씨가 건조해져서 코 속에 점막이 마르면서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코나 인두, 편도, 점막에 쉽게 침투합니다. 특히 면역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요, 이 하부 호흡기 질환으로 진행이 되어서 폐렴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맑은 콧물이나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도 진행이 되지만 심한 고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독감과 감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또 이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환절기에는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건조함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약화되어서 피부 건조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알레르기성 비염도 유전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반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절기에 증가하는데요.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 가려움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요.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는 축농증이나 중이염, 또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가을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게다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교차가 1도 이상 벌어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 변화에 따른 기온차가 큰 편인데요. 특히 여름에서 지금과 같은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요,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의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말초 동맥이 수축을 하죠. 이렇게 좁아진 혈관이 이 혈전으로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절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건강에 취약한 노인의 경우에는 폐렴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폐렴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20에서 30%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이런 환절기 10월에서 11월부터 폐렴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죠. 실제 폐렴은요, 전체 우리나라 인구 사망 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인 폐렴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폐 기능과 면역력의 저하뿐 아니고 기존에 앓고 있는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더욱이 면역력이 낮아서 폐렴에서부터 전신에 염증이 퍼지는 폐혈증이나 아니면 호흡곤란 증후군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잘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노인은 폐렴에 걸려도요, 기침, 가래, 열 같은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무려 20에서 30%나 되는데요. 이 나이가 들수록 백혈구의 수가 적어지고 또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균이 폐에 들어와도 이를 막기 위해 모이는 백혈구의 수가 적고 또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가래가 생기는 양도 적고 따라서 기침도 적게 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오히려 열도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네,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또 환절기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질환이 바로 비염입니다. 비염은 보통 완치가 좀 힘들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말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감기로 인한 그냥 간단한 급성 비염의 경우는요, 맑은 콧물과 코막힘이 주된 증상이지만 관리를 잘하면 한 열흘 이내로 저절로 회복이 되죠. 네. 하지만 열흘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또 누런색 짙은 콧물이 나면서 심한 두통까지 생긴다면 세균 감염에 의한 축농증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는 이제 급성인 경우에 적절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데요. 반면
반면에 가을에는 곰팡이나 돼지풀에 의한 알레르기가 흔한데 이 천식이나 아토피까지 동반된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는요. 3에서 5년간 이런 장기간 면역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위한 노력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 만성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완치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다른 형태의 만성 비염은요. 주로 급격한 온도차에 의해서 악화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비타민 C가 많은 파프리카가 있고요. 또 면역세포 중에서도 이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는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버섯이 있습니다. 또 요즘 제철인 고구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은요, 네. 점막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특히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마늘에 있는 알리신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주고 또 살균 작용을 해서 천연 항생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 고등어의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에 있어서 항체를 분비하는 B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주죠. 그리고 각종 살코기에는 항체의 구성 물질인 단백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파프리카나 고구마, 고등어 등은 사실 제가 평상시에도 좋아하는 식품들인데 더 즐겨 먹어야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자,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백혈구 활동이 가장 활발한 온도는 36.5에서 37도를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공기보다 이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신다든지 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물을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하루 한 2리터 정도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적절한 실내 온도는 19에서 23도 정도이고 습도는 50% 정도입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바이러스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호흡기 감염이 증가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가 증가해서 기침이나 콧물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침구류나 이 옷처럼 실내에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많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좋을 때 하루 한 번이라도 환기를 시켜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만 깨끗이 씻어도 세균과 바이러스는 99.8% 거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네, 저도 좀 감기로 좀 고생을 했거든요. 약도 챙겨 먹었는데 날씨가 풀린 만큼 또 건강 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